자, 안녕하세요. 자, 24페이지 봅시다. 24페이지에 자, 8번에 무슨 필 정보예요? 등기필 정보지. 이거 내용은 앞부분은 어렵지 않고요. 뒷부분은 좀 어렵습니다. 잘 들어봅시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죠. 자,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건물을 매매를 했습니다. 자, 그럼 요 사람이 매도인 되고요. 요 사람이 매수인 되지요. 매수인 됩니다. 자, 그럼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줬지요. 그럼 요 사람이 요 사람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겠지요. 자, 그럼 이때 등기 권리자가 누구예요? 매수인이지요. 등기 의무자가 누구예요? 매도인이지요. 자, 그러면 이 권리자 앞으로 지금 등기됐죠. 등기되면 이 권리자한테는 뭘 주느냐 하면은요, 등기필 정보 통지를 교부해 줍니다. 자, 누구한테 교부해 준다? 등기 권리자에게.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요, 자, 여기서 봐요. 등기필이란 말은 뭡니까? 필은 완료됐다는 거지요. 을 앞으로 등기가 뭐라고? 완료됐습니다. 그럼 을의 정보지요. 을의 정보가 뭡니까?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이런 거지요. 이런 걸 적고 요걸 누구한테 준다? 권리자한테 줍니다. 옛날에는 이걸 뭐라 했어요? 등기 필정 했습니다. 더 옛날에는 등기 권리정 했고 또 속칭 무슨 문서, 집문서라 했습니다. 제 말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자, 다시 할게. 교부는 누구한테 준다? 등기 권리자에게. 자, 교부는 누구한테 준다? 등기 권리자에게. 자, 그런데 여기 이거 한번 봅시다. 자, 여러분이 이제 아파트나 집을 샀죠. 근데 여러분 보통 아파트 집 사고 난 뒤에 한 몇 년 만에 이사 가요? 이사를 한 몇 년 정도 돼야 이사가 나는가? 10년? 18년? 그 내보다는 걸 못하네. 나는 지금 30년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대구에 속칭 말해서 수성구 들어봤어요? 수성구에 사는데 단독주택에 삽니다. 단독주택에 사는데 내 기억으로는 30년 전에 그 평당 한 250만 정도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한 450만 하니까 단독주택은요 거의 안 올랐습니다. 거의 안 올랐는데 내 같은 사람이 있으면 우리 중개사가 굶어 죽어요, 안 굶어 죽어요? 굶어 죽지요. 근데 이 사람 한번 봅시다. 이 사람이 이제 집을 사놓고요. 3년 돼서 뭡니까? 집이 좀 실증이 나요. 그럼 실증이 나면 집을 팔아야 돼요, 안 팔아야 돼요? 팔아야 되겠죠. 자, 집을 팝니다. 그만 3년이죠, 집을. 팔면은 요 사람이 뭐가 돼요? 매도인 되지요. 매도인 되고 뭐가 돼요, 이제? 등기 의무자가 되지요. 자, 매도인 되고 뭐가 된다? 등기 의무자 되죠. 입장이 바뀌었죠. 바뀌면, 자, 이 사람이 이제 등기 신청합니다. 그럼 등기소에서요, 요 사람이 본인인가 아닌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요 받은 등기필 정보 있죠. 받은 등기필 정보에 1년 번호 하는 게 있어요. 이거 좀 이따 줄 거 드릴게요. 영문하고 아라비아 숫자를 조합한 12개고 비밀번호가 50개인데 한 개를 선택합니다. 요걸 작성해서 제공을 합니다. 자, 누가 제공한다? 등기 의무자가. 자, 누가 제공한다? 등기 의무자가. 항상 요걸 머리에 박아놔요. 누구한테 교부한다? 등기 권리자. 제출은 누가 한다? 등기 의무자. 뭘 제출한다? 전해받은 거. 뭘 제출한다? 전해받은 거. 왜 제출합니까? 파는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 뭐하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자, 무슨 성이다? 제출하는 이유가 뭡니까? 진정성입니다. 자, 파는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 뭐하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 무슨 성이다? 진정성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등기필 정보 있죠? 요거 몇 통 만드느냐 하면 한 통 만듭니다. 자, 몇 통 만든다? 한 통 만들고 잃어버리면은요, 멸실하면은 재발행을 안 합니다. 재발행 안 해요. 자, 멸실하면 재발행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럼 여기서 봐요. 그럼 이 사람이 이제 집을 팔려고 하지요. 그럼 전에 받은 등기필 정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지금. 안 잊어버린 상태에서. 자,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럼 전에 받은 등기필 정보 있지요? 요 전에 받은 등기필 정보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제출하려고 장롱을 보니까요, 없어요. 자, 그래서 뭡니까? 멸실해버렸다는 거예요. 자, 멸실하면 재발행한다 했어요? 안 한다 했어요? 안 한다 했죠? 그럼 방법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인데, 어떻게 하느냐 봅시다. 첫 번째는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이 있죠. 법정 대리인이 직접 출석해서, 자, 본인이나 아버지, 어머니 있죠. 이런 사람이 직접 출석해서 내가 본인이 맞다라고 뭡니까? 등기소로부터 확인을 받았어요. 확인 조서를 첨부해서, 이 사람이 파는 사람이니까 지금 사는 사람 있겠죠. 권리자 앞으로, 사는 사람 앞으로 등기를 해줍니다. 자, 두 번째, 거기 어디 있느냐 하면은요, 여러분, 24페이지에 동그라미 3번입니다. 자, 봅시다. 요거 설명 듣고 읽어보면 돼요. 두 번째는, 법무사, 변호사인 임의대리인이 있어요. 자, 법무사 뭐라고? 변호사인 무슨 대리인? 임의대리인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 법무사 변호사는 나는 저 사람하고 등기를 맡았습니다 했지요. 요걸 확인하는 정보를 첨부해서 등기 권리자 앞으로 등기해줘요. 세 번째는 법무사 변호사 아닌 임의대리인이 있어요. 여러분, 아닌 임의대리인은 누구를 말해요? 친구, 친척 이런 걸 말합니다. 그러면 친구, 친척이 등기를 대신해 줄 때는요, 법무사 변호사인 임의대리인보다 더 까다롭게 해야 돼요? 덜 까다롭게 해야 돼요? 더 까다롭게 해야 되지. 그러면 이러한 등기 신청 서류 있지요. 이건 제가 작성해놓은 것이 분명하다. 그걸 공정받아서 친구한테 줍니다. 자, 공정을 받아서 친구한테 줘서 등기를 하게 돼요. 권리자 앞으로 등기해 줍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등기 필증을 잃어버리면은요, 이렇게 귀찮아요, 안 귀찮아요? 귀찮지요. 자, 그럼 잃어버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잃어버리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매수자 앞으로 등기됐죠. 자, 이게 주의해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이 있죠, 의무자 있죠. 이런 방법을 통해서 매수자 앞으로 등기되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앞으로 제대로 등기되는가 궁금해 하겠죠. 그러면 이 등기 의무자한테는 뭘 주느냐 하면은요, 이 사람하고 등기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거기 무슨 통지냐? 등기 무슨 통지? 완료 통지입니다. 자, 등기 무슨 통지? 완료 통지. 누구한테 준다? 의무자한테 줍니다. 누구한테? 의무자.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요게 책 한번 봐요. 동그라미 2번 한번 봐요. 동그라미 2번에 보면 등기필 정보의 제출이 불필요한 경우 되어 있죠. 자, 찾으세요. 자, 이걸요, 그냥 못 외웁니다. 이걸 어떻게 그냥 외워요? 원리가 있습니다. 자, 칠판 한번 봐봐, 칠판. 자, 등기필 정보는 누가 제출합니까? 등기 의무자가 작성해서 제공하죠. 자, 등기 의무자가 뭐라고? 작성해서 뭘 한다? 제공을 합니다. 의무자가 작성해서 제공해요. 자, 근데 여기서 한번 봐봐요. 그러면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서 제공하지 않는 경우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 첫 번째, 등기 의무자가 없는 경우입니다. 등기 의무자가 없는 경우는 단독 신청이에요, 공동 신청이에요? 단독 신청이지. 단독 신청일 때는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서 제공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두 번째는 뭡니까? 이미 뭐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예요? 진정성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죠. 그럼 이미 진짜면 뭐예요?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서 제공할 필요 없죠. 그럼 책 한번 봐봐요, 거기에. 자, 제공하지 않는 경우 한번 봐봐요. 자, 거기에 보면 보존 등기 단독 신청이죠. 2번 동그라미 2번 합니다. 상속 등기 무슨 신청? 단독 신청이죠.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 명의 표시 변경, 부동산 변경 경정 다 단독이지요. 판결은 나중에 하고요. 자, 관공서에 촉탁 나오지요. 그 다음에 맨 밑에 보면 경매, 공매, 수용 나오지요. 여러분, 경매, 공매, 수용은 법률의 규정이지요. 그럼 봐요. 관공서하고 법률의 규정이니까 가짜겠어요? 진짜겠어요? 진짜겠지. 그래서 이런 경우는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서 제공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옆 페이지에 있죠. 25페이지 있지요. 요 도표가 있습니다. 요 도표가 있는데, 요 도표는 뒤에 가서 해볼게요. 뒤에 몇 페이지를 넘어가느냐 한번 보면은, 여러분, 여기를 한번 넘어가 봐요. 거기에다가 87페이지 적어놔 봐요. 뒤에 페이지. 몇 페이지 연결한다? 87페이지입니다. 87페이지 볼게요.
87페이지 보면 4번 한번 봐요. 4번에 보면 등기 완료 후에 뭐 나와요? 절차 나오지요. 67페이지. 미안, 쏘리. 67페이지. 67페이지입니다. 67페이지 봐요. 거기에 4번 한번 봐요. 4번 보면 등기 완료 후에 뭐 나온다? 절차 나오지요. 자, 지금은 등기되면요. 옛날에는 등기필증 줬지요. 근데 지금은 등기필증 줘요? 등기필 정보통지 줘요? 등기필 정보통지 주지요. 이해됩니까? 거기 첫째, 둘째 줄이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2번에 1번 한번 봐요. 등기필 정보의 작성입니다. 전자신청 등기소는 등기관이 등기권리자의 신청에 의해서 다음 어느 하나에 등기할 때는 등기필 정보를 작성합니다. 저 그 세 번째 줄 끝에 봐요. 이거 줄 거예요. 등기필 정보의 1년 번호는 영문과 아라비아 숫자를 조합한 몇 개? 12개. 비밀번호 몇 개? 50개. 그리고 여러분, 한 번 사용한 비밀번호는 다시 사용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밑에 봐요. 기억, 니은, 디귿은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는 경우입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줄 봐요. 보존 등기할 때.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보존 등기할 때, 보존 등기 명의자한테는 뭘 줘야 돼요? 등기필 정보 줘야 되죠. 등기했으니까. 근데 보존 등기할 때는요, 제출은 해요, 안 해요? 안 하지. 전에 받은 거 없잖아요. 제 말 이해돼요? 제출은 하지 않지만 명의자한테는 뭘 줘야 돼요? 등기필 정보 줘야 되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옆에 보면 이전 설정할 때, 여러분 전세권 등기 한번 해본 적 있어요? 전세권 등기하면요, 전세권에 관한 뭐가 나온다? 등기필 정보가 나옵니다. 그러면 설정 등기할 때도 나옵니다. 저당권 설정도 마찬가지고. 자, 또 그 밑에 보면 이전 등기 방금 했지요. 매매에 의한 이전, 매수인한테 뭘 준다? 등기필 정보 주지요. 그 다음 2번에 보면 니은번에 보면 무슨 등기할 때? 가등기할 때. 우리 가등기하면 뭐를 주느냐 하면은요, 가등기하면 가등기 필 정보를 줍니다. 자, 가등기하면 뭐를 준다? 가등기 필 정보를 줘요. 주고. 자, 세 번째 디귿번 봐요. 거기에 권리자 추가 있죠, 추가. 추가 똑같이 쳐봐요. 추가는 변경 경정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여러분 전세권 등기했지요? 그럼 전세권 등기하면 전세권에 관한 뭐를 받아요? 등기필 정보 받지요? 근데 한 1년 뒤에 뭡니까? 전세금을 1억에서 1억 5천 올려요. 등기필 정보 새로 작성해요?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예요. 등기필 정보는. 근데 전세권 등기가 A가 했는데요, 나중에 B가 추가돼요. 그럼 전세권자가 누구예요? A, B 두지요? 둘 다지요? 그럼 B한테도 뭘 줘야 돼요? 등기필 정보 줘야 되지요. 뭐 추가할 때 줍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권리의 변경, 경정 나오면 등기필 정보 작성 안 합니다. 작성 안 하고 그냥 추가되는 뭡니까? 권리의 변경 경정은 뭘 작성한다? 등기필 정보를 작성합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봐요. 이제 등기필 정보 안 만드는 경우에요. 자, 등기 부동산 변경, 부동산 표시 변경 사실이죠. 등기필 정보는 권리에 관한 겁니다. 작성하지 않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보면 말소나 말소회복이죠. 말소회복은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 이거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없어지는 거니까.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걸 해볼게요. 뒤로 한번 넘겨봐요. 뒤로 넘겨보면, 자, 3번 한번 봐요. 3번에 보면, 자, 뒷페이지 3번 한번 봐요. 3번에 보면,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나오지요. 특히 그 기억, 니은, 디귿 있죠. 요거 묶어놔봐요. 기억, 니은, 디귿 시험 잘 나옵니다. 일단, 자, 기억, 니은, 디귿은 뭐를 작성하지 않는다? 등기 권리자가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5번 한번 봐요. 5번에 무슨 통지 나와요? 등기 완료 통지 나오지요. 찾으세요? 그리고 옆 페이지 봐요. 옆 페이지에 1번, 2번, 3번 묶어놔봐요. 1번, 2번, 3번 묶어놓고 4번은 했어요. 4번은 등기필증 멸실시 구제수단을 통하여 신청한 등기무자. 봐요. 방금 했죠. 등기필증 잃어버렸죠. 그럼 이런 방법을 통해서 권리자부터 등기됐죠. 그럼 의무자한테 뭘 줘요? 등기 무슨 통지? 완료 통지 준다. 방금 했죠. 자, 그런데 여기서 봐요. 그럼 여기에서 그 69페이지 1번이요. 아까 3번에 디귿이고, 옆 페이지에 아까 밑줄 시작하는 거 있잖아요. 디귿이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이 3번의 기억이고, 동그라미 3번이 니은이에요. 자,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한번 봐요. 잘 들어봐요. 자.
아까 앞 페이지에 68페이지에 있는 것은 그게 기역, 니은, 디귿은 등기필 정보를 작성한다 되어 있어요? 안 한다 되어 있어요? 안 한다 되어 있잖아. 지금 몇 페이지 합니까? 68페이지 3번에 기역, 니은, 디귿은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지 않는다 되어 있죠. 그런데 여러분 69페이지 1번, 2번, 3번은 뭐를 준다 했어요? 같은 내용에 등기필 정보 준다 했어요? 등기 완료 통지 준다 했어요? 등기 완료 통지 준다 했지. 자 들어봐요. 자, 칠판 봐. 자, 아까 이제 원칙으로 안 들어가 볼게요. 원칙으로. 요거 부분 좀 어려워요. 또 원칙으로 안 들어볼게요. 등기 권리자한테는 지금 뭐를 줘요? 등기필 정보 통지를 교부해 주지요. 그럼 제출은 누가 합니까? 등기 의무자가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서 제공하지요. 여기 원칙입니다. 자, 원칙은 등기 권리자한테 뭘 준다? 등기필 정보 통지를 줍니다. 자, 그럼 여기 있는 것들은 뭐냐? 한번 봐봐요. 여기 있는 것들은 이 세 가지 있잖아요. 등기 권리자에게 등기필 정보 통지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대신에 등기 완료 통지를 교부하는 예외입니다. 제 말 이해되세요? 자, 다시 아까 원칙은 누구한테 권리자한테 준다 했어요? 등기 권리자한테 등기필 정보 준다 했잖아. 근데 우리 68페이지 있는 건 권리자한테 등기필 정보 준다 안 준다? 안 받는다 했잖아. 대신 뭐를 준다? 69페이지에 등기 무슨 통지? 완료 통지 준다는 거예요. 자, 요거 자, 다 들어봐요. 첫 번째 한번 봅시다. 거기에 1번 있죠? 69페이지 1번 한번 봐봐. 1번에 무슨 의무자 나와요? 성소한 의무자 나오지요. 69페이지 제일 위에 찾으세요? 자, 그리고 이걸 내가 여기 필기를 할 텐데 이걸 여기 69페이지 보면 빈 여백이 있죠. 여백이 많잖아. 그게 해야 돼요. 위에 하면은 그 양이 너무 많아가 안 돼요. 자, 잘 들어봅시다. 첫 번째 판결입니다. 여기 시험 잘 나오는데 자, 판결인데 자, 첫 번째 일반적인 판결 한번 볼게요. 일반적인 판결을 자, 갑이 매도인입니다. 매도인이고 을이 매수인입니다. 자, 매수인이고 자, 건물 매매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등기 뭐라고? 의무자. 이 사람이 뭐가 돼요? 등기 권리자 되지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뭘 지급해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지급했지요. 그럼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뭘 해줘야 돼요?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줘야 되는데 지금 안 해주고 있죠. 자,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줍니다. 그럼 여러분 소송을 누가 하겠어요? 을이 소송하겠죠. 을이 소송을 했어요. 을이 소송을 해서 법원의 판결이 있죠. 법원의 판결이 자, 을이 소송에 이겼어요. 그러면 승소한 등기 권리자가 요 판결문 가지고 누구 앞으로 등기해요? 을 앞으로 등기하겠죠.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갑은 소송에서 이겼어요? 졌어요? 졌지? 그러면 우리가 요런 갑을 우리가 뭐라 합니까? 패소한 등기 의무자라고 해요. 패소한 등기 의무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거 기억나요? 우리 옛날에 이행 판결을 할 때 있지요. 승소한 자가 등기 신청하지 패소한 자가 등기 신청할 수 있다 했어요? 없다 했어요? 없다 했지. 그럼 이 사람은 등기 신청 못하지요? 못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등기필 정보는 누가 제출해요? 등기 의무자가. 등기 신청할 때 본인인가 아닌가 확인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등기 신청을 애초부터 못하니까 본인인가 아닌가 확인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니까 결론 이야기할게요. 일반적인 판결은 요 문구 시험 잘 나옵니다. 승소한 등기 권리자가 할 때는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서 제공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제공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왜냐하면 등기필 정보를 누가 제공해야 돼요? 의무자. 근데 의무자는 등기 신청 자체를 못하니까 뭐 굳이 본인인가 아닌가 확인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자, 됐고. 자, 두 번째 예외적 판결 볼게요. 예외적 판결. 자, 여기 좀 까다로워요. 갑이 지금 을에게 매도인입니다. 매도인이고 요 사람이 매수인입니다. 매수인이고
건물 매매를 했어요. 자, 매매를 했고, 자, 여기에서 봅시다. 그럼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뭘 지급해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지급했지요. 그럼 이 사람이 등기 의무자고, 이 사람이 뭐가 돼요? 등기 권리자 됩니다. 자, 근데 이 사람 보고 돈 다 받았으니까 등기를 인수해가라 하지요. 자, 등기를 뭐 해가라? 인수해가라 합니다. 등기를 인수해가라 해요. 근데 의리 안 해갑니다. 의리 안 해갑니다. 그럼 이제 소송을 누가 하겠어요? 갑이 소송하겠죠. 갑이 소송해서 이겼어요. 그러면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요 판결문 가지고 누구 앞으로 등기해줘요? 을 앞으로 등기해주겠죠. 자, 그럼 물어볼게요. 여러분, 이런 사례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으니까 내가 적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잘 들어봐요. 자, 요 사람한테요. 계약금, 중도금, 잔금 줄 때 있죠. 교수 신분이었어요. 교수 신분. 근데 이 사람한테 뭡니까? 등기 인수할 때 있죠. 요때 여기 뭐가 되냐면 교육부 장관이 됐어요. 이제 눈치 빠른 분들 이해하겠죠? 을이 왜 등기를 왜 안 받아라 해요? 이걸 등기를 받아놓으면은요, 야당과 언론에서 뭐라 합니까? 구입자금 어디서 났느냐? 뭐 출처 어떻게 나왔냐? 너 처가나 뭡니까? 본가 다 못 산다 하던데. 그렇게 하면 참 입장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뭐 을이 좀 등기 미루자 하니까 갑은 세금 때문에 그럴 수 없다 해서 뭡니까? 갑이 소송에서 이긴 의무자가 요 판결문 가지고 을 앞으로 등기해줬죠. 그럼 을은 봐요. 을은 자기가 등기해서요, 갑이 대신해줬어요. 갑이 대신해줬지. 그러면 이거 을은 자기 앞으로 등기해서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럼 요 사람한테 뭘 주라? 등기 무슨 통지? 완료 통지 주라는 거예요. 너 앞으로 등기된 사실을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때 을 권리자한테 있죠. 권리자한테 등기필 정보를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안 만듭니다. 대신 뭐를 준다? 등기 무슨 통지? 완료 통지. 그 나중에 이 사람이 이 땅을 팔 때는요, 등기 완료 통지가 등기필 정보 역할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사람 의무자지요. 의무자가 이 사람한테 등기해줬죠. 그러면 이 사람이 신청했으니까 이 사람도 알아야 돼요. 이 사람한테 등기된 사실을. 이 사람한테도 뭘 준다? 등기 무슨 통지? 완료 통지 줍니다. 둘 다 등기 완료 통지예요. 근데 이거 잘 들어봐요. 이 사람은 의무자잖아. 의무자가 등기 신청해줬잖아요. 그럼 의무자는 전에 받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의무자는 뭡니까? 전에 받은 있지요. 전에 받은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서 뭘 한다? 제공을 해야 됩니다. 작성해서 뭘 한다?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한편은 등기 완료 통지 받고 한편은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서 제공해야 됩니다. 자, 그럼 요 결론 이해할게요. 요 두 문구가 시험 잘 나옵니다. 정 이해가 안 되면은요, 요 두 문구라도 기억해요.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할 때는, 자,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서 제공한다, 안 한다? 제공한답니다. 제공한다. 맞잖아요. 의무자가 할 때는 뭡니까? 전에 받은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서 뭐 한다 했어요? 제공한다 했죠. 본인인가 아닌가 확인하기 위해서. 자, 그러니까 요 두 문구 기억해요. 승소한 권리자가 할 때는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서 제공한다, 안 한다? 안 하고. 승소한 의무자가 할 때는 뭡니까?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서 뭘 한다? 제공을 해야 됩니다. 자, 됐고. 그 다음에 그 2번 한번 봐봐요. 2번은 무슨 대위 신청이에요? 자, 69페이지입니다. 69페이지 동그라미 2번. 무슨 대위 신청? 채권자 대위 신청 나오지요. 자, 봅시다. 자, 여기서 한번 봐봐요. 갑이 지금 을에게 1억을 빌립니다. 1억을 빌리면 이 사람이 뭐가 돼요? 채무자 되고, 이 사람이 뭐가 돼요? 채권자 되지요. 근데 채무자가 돈을 안 갚아요. 돈을 안 갚습니다. 돈을 안 갚고 A의 토지를 매수를 해요. A의 토지를 매수를 합니다. 그럼 이 사람이 뭐가 돼요? 매수인 되지요. 매수인이 권리자입니다. 자, 그런데 갑하고 A가 등기소 가서 등기해야 되죠. 간명의로. 이 등기를 연기합니다. 왜 연기합니까? 이걸 자기 앞으로 등기 안 하면 채권자가 바로 뭐 걸어버려요? 가압류 걸어버리겠죠. 그러니까 채권이 대권입니다. 채권자가 채권자의 이름으로
자, 누구 명의로 등기하겠어요? 이 땅은 채무자 명의로 등기해요? 채권자 명의로 등기해요? 채권자가 하면 안 되지. 내가 본인한테 봐요. 지금 돈을 500만 원 빌려줬잖아. 그럼 난 채권자고 채무자잖아. 근데 이분이 옆에 땅을 5억짜리 땅을 샀어요. 근데 등기 안 하고 있어요. 그럼 내가 뭡니까? 본인을 대신해서 이 5억짜리 땅을 내 명의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이거 내 땅 아니잖아요. 그럼 누구 명의로? 채무자 명의로 해놔요. 그래놓고 바로 뭐 걸어버린다? 가압류 걸어버립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채권자 이름으로 누구 명의로 등기한다? 채무자 명의로 등기합니다. 요 채무자를 다른 말로 하면 피대위자라고 해요. 대위를 받는 자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에 대위채권자가 있고, 대위채권자가 있고, 여기에 채무자가 있지요. 그럼 대위채권자한테는 뭡니까? 이 사람 앞으로 등기해줬죠, 채무자. 등기된 사람은 모를 수 있죠, 피대위자는. 다른 말로 하면 피대위자라고 합니다. 요 사람한테 뭘 준다? 등기 무슨 통지? 완료 통지 줘야 되지요. 너가 앞으로 등기된 사실을 알려줘야 돼요. 그럼 여기에 등기필 정보 만든다, 안 만든다? 안 만들고. 또 이 사람한테도 뭘 준다? 역시 이 사람한테 알려야 되겠죠. 둘 다 무슨 통지다? 등기 무슨 통지? 완료 통지입니다. 둘 다 무슨 통지? 등기 무슨 통지? 완료 통지고. 자, 그 다음에 3번 한번 봐요. 3번에 보면 소유권 처분 제한 등기 촉탁에 있어서 직권 보존된 소유권 등기 명의인데 있죠. 자, 이거 무슨 말이냐 봐요. 자, 칠판 한번 봐, 칠판. 여기에 갑의 건물이 있지요. 갑의 건물이 미등기입니다. 미등기인데 갑이 을에게 1억을 빌려요. 1억을 빌립니다. 그럼 요 사람이 뭐가 돼요? 채무자 되고, 이 사람이 뭐가 돼요? 채권자 되지요. 그런데 갑이 돈을 안 갚아요. 자, 안 갚습니다. 자, 안 갚으면 어떻게 돼요? 을이 소송해야 되겠죠. 근데 소송하기 전에 갑의 건물에 대해서 미리 뭘 걸어놔요? 가압류를 걸어 놓습니다. 자, 우리가 법원이 개입된 무슨 등기다? 촉탁 등기지요. 이 촉탁서 보내요. 촉탁서 보냅니다. 그럼 여러분, 가압류가 효력을 발휘하려면 뭐 돼야 돼요? 등기돼야 되죠. 근데 지금 미등기니까 등기부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럼 어떻게 합니까? 직권으로 무슨 등기해주고, 소유권 보존 등기해주고, 2번 가압류 하겠죠. 그럼 이때 직권 보존 등기 됐으니까 갑은 자기 앞으로 등기된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모를 수 있어요? 모를 수 있지. 그러면 갑 앞으로 등기된 사실 알려주라는 거예요. 무슨 통지? 등기 완료 통지를 교부해 줍니다. 교부해 주고, 역시 등기필 정보를 만든다, 안 만든다? 안 만듭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가 뭡니까? 등기 권리자한테 무엇을 교부하지 않고, 등기필 정보를 교부하지 않고, 대신 뭐를 주는 예외다? 등기 완료 통지를 주는 예외가 됩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자, 뒤로 한번 넘겨봐요. 뒤로 넘겨보면, 여러분, 70페이지 봐요. 70페이지 보면, 요거 해볼게요. 70페이지 보면, 자, 그거 볼게요. 70페이지 보면,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 필증과 무슨 목록 나와요? 매매 목록 나오지요. 거기에 이제 1번, 2번, 3번은 중개사법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거래 당사자가 토지 건물의 매매에 관한 거래 계약 체결로부터 며칠 내에 60일 내에 부동산 소재지의 시장 군수구청장에 신고해야 되지요. 그리고 뭡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의 적용 범위는 매매일 때만 적용있고요. 자, 3번 한번 봐요. 부동산 거래 신고했지요. 그러면 신고 필증을 첫 번째 줄 끝에 보면 신고인에 교부한다 돼 있죠. 그리고 마지막 줄 줄고 셋째 줄 줄 거예요. 매수인은 신고 필증을 받았죠. 받았으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 제3조 1항에 따라 금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돼 있죠. 여러분, 신고 필증을 받았으면 금인을 받은 것으로 보니까 따로 금인 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지요. 자, 여기까지 했고요. 중개사법에. 다음에 이제 거래가액 등기 한번 볼게요. 거래가액 등기입니다. 자, 1번에 있지요. 요거는 요렇게 할게요. 요걸 설명을 다 하고요. 요 철학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봐요. 자, 봅시다. 이거 설명들으면 쉬워요. 자, 봅시다. 매매일 때 있죠. 자, 뭐일 때? 오직 요거 매매일 때입니다.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하는 거는 오직 뭐일 때만? 매매일 때만 적용됩니다. 뭐 정여, 교환, 가등기, 전세권 적용 안 돼요. 오직 뭐일 때만? 매매일 때만. 언제 하느냐 하면, 이거 제도가 나온 지 벌써 12년 됐어요. 12년. 2006년 1월 1일 이후에 계약이고 2006년
6월 1일 이후에 등기할 때예요. 등기할 때인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매매일 때인데 첫 번째는요. 거래 가액을 등기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거래 가액은 등기하지 않고 매매 목록 번호를 기록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매매 목록 뭐를 기록하는 경우가 있다? 번호를 기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일단 요거 한번 봐요. 거기에 보면 셋째 줄에 다만 하는 거 있죠. 그거 동그라미 쳐봐요. 셋째 줄에 다만 동그라미 쳐봐요. 자, 다만 있죠. 요거는요 거래 가액을 등기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자, 첫 번째 2006년 1월 1일 이전의 계약. 그러면 여러분 20년 전에 땅 샀는 것은 등기부에 거래가액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지요. 자, 2006년 며칠? 1월 1일 이전의 계약이고, 두 번째는 뭡니까? 가등기할 때. 여러분 물어볼게요. 가등기할 때 내 집이 돼요? 본등기할 때 내 집이 돼요? 그렇지. 가등기할 때 거래가액 등기할 필요 없지요. 세 번째는 뭡니까? 매매라 하더라도 판결 등에야 할 때지요. 자, 이건 무슨 말이냐? 자, 내가 한번 봐봐요. 자, 요 분이 매도인이고 요 분이 매수인이에요. 둘이가 어떤 분쟁이 생깁니다. 재판까지 왔어요. 그럼 내가 판사가 재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되겠죠. 그럼 판사가 매도인 보고 얼마 줘 팔았느냐, 매수인 보고 얼마 줘 샀느냐 물어보겠죠. 그러면 재판 과정에서 거래가액이 노출돼요, 노출 안 돼요? 노출되죠. 그럼 이미 다 알잖아요. 다 아니까 등기부에 거래가액을 등기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자, 됐고. 자, 그 다음에 거기에 방갈로 2번부터 먼저 할게요. 방갈로 2번에 매매 목록이 필요한 경우 되어 있죠. 자, 찾으세요. 자, 일단 이거 한번 볼게요. 1번 매매 목록이 필요 없는 경우입니다. 자, 매매 목록이 필요 없는 경우예요. 어떤 경우냐면 갑이 매도인이고요. 자, 을이 매수인이고 여기에 건물 하나밖에 없어요. 자, 일단 매매 목록이 필요 없어요. 필요 없는 경우는 매도인도 한 사람이고 매수인도 한 사람이고 부동산도 몇 개밖에 없다. 한 개밖에 없지요. 이때는 매매 목록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고, 이럴 때는요 등기부에 거래가액이 바로 나옵니다. 바로 각구에 있죠. 각구에 1 소유권 이전하고 5억 7천 이렇게 바로 등기합니다. 바로 등기해요. 매매 목록 필요 없는 경우는 거래가액이 바로 등기면 나와요. 두 번째는, 자, 우리 책에 이제 방갈로 2번 볼게요. 매매 목록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필요한 경우에 어떤 경우냐 볼게요. 자, 첫 번째는 갑이 매도인이고, 자, 을이 매수인인데 여기에 토지 이렇게 있어요. 부동산이 2개 이상이 있습니다. 자, 부동산에 몇 개 이상 있다? 2개 이상 있어요. 이럴 때는 매매 목록을 작성합니다. 자, 뭐를 작성한다? 매매 목록 작성해요. 근데 주의할 것은요, 요 토지가요 서초구에 있고요, 요 토지가 강남구에 있어요. 이럴 때는 매매 목록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이건 따로따로 신고하니까 묶어서 작성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A, B, C가 매도인이고, 자, 여기에 건물이 있어요. 갑을병이 매수인이에요. 자, 그러면 부동산은 한 개지만 여러 명의 매도인과 여러 명의 매수인이 있죠. 이럴 때는 매매 목록 작성합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요걸 예를 들어 볼게요. 매매 목록 제7로 이렇게 하고요. 요 매명을 작성하는 경우입니다. 7로 해놓고 요거 2개 토지 합산액이에요. 1, 10억 5천. 자, 2, 요 토지가 어디있냐?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11. 3, 요 토지가 어디있느냐?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11의 1 요래 되어 있습니다. 자, 매매 목록을 작성할 때는요, 여러분 등기부에 거래가액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옵니다. 등기부에 거래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 뭐가 나오냐 봐요. 등기부에 각구에 있죠. 각구에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요. 요 매매 목록 번호 있죠. 요걸 등기부에 기록해줘요. 매매 목록 제7호 이렇게 기록해줍니다. 그럼 요 매매 목록 제7호를 찾으면 부동산 표시와 거래가액을 알 수 있다 알 수 없다? 알 수 있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매매 목록이 필요할 때는
등기부에 거래가액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고 대신 뭐가 나온다? 매매목록 번호가 나옵니다. 그 매매목록 번호를 찾으면 부동산 표시와 거래가액을 알 수 있다, 알 수 없다? 알 수 있다. 이해되세요? 자, 됐고. 자, 그 다음에 자, 여러분 저건 쭉 읽어보시고요. 자, 6번 한번 봅시다. 6번 등기된 매매목록은 당초의 신청에 착오가 있는 경우 또는 등기간의 가오 외에는 못 고친다 되어 있죠. 변경 경정할 수 없다 되어 있잖아. 그럼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돼요? 매매목록은 어떠한 경우도 고칠 수 없다. X. 또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돼요? 매매목록은 등기간의 가오 외에는 고칠 수 없다. X지. 왜냐하면 등기간의 가오뿐만 아니라 뭐예요? 당사자의 착오도 고칠 수 되어 있잖아. 정말 이해되세요? 등기간의 가오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뭐로도 착오도 고칠 수 있습니다. 이해되세요? 자, 됐고. 그 다음에 옆에서 하나 적어놔봐요. 요 매매목록은요, 이 매매목록은 넓은 의미의 등기부예요. 광의의 등기부입니다. 광의의 등기부고 영구보관하고요, 영구보관하고 유효기간 규정이 없습니다. 자, 옆에다 적어놔봐요. 자, 매매목록은 무슨 등기부고? 광의란 말은 넓은 의미의 등기부입니다. 매매목록은 광의의 등기부고 무슨 보관하고? 영구보관하고 유효기간 규정이 있다, 규정 없다? 규정이 없습니다. 자, 적어놨어요? 적어놓고 혹시 여기 시험에요, 유효기간 문제는 혹시 나오면은요, 이렇게 해요. 유효기간 나오면은요, 여러분 일단 유효기간 나오면요 거의 99%가 몇 개월? 3개월입니다. 자,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인감증명서 몇 개월? 다 3개월입니다. 몇 개월? 3개월. 그런데 요 매매목록하고요, 토지거래 계약 허가서 있죠. 요 두 개는 유효기간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적어놔요. 그래서 자, 매매목록과 혹시 유효기간 나오면 매매목록과 무슨 계약 허가서는 토지거래 계약 허가서는 유효기간 규정 있다, 없다? 없다. 적어놨어요? 자, 적어놓고 다 했고요. 매매목록은. 자,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봅시다. 자, 몇 페이지 보냐면 여러분 64페이지 봐요. 64페이지. 64페이지에 보면 제일 밑에 3번 한번 봐요. 제일 밑에, 요거 시험 잘 나옵니다. 제일 밑에 3번 보면 전자정보 처리 조정에 의한 등기 신청해놓고 관로 뭐 되어 있어요? 전자신청 되어 있죠. 자, 찾았어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그 집을 사면은요, 흔히 말해서 세 가지 방식이 있어요. 어떤 방식이 있냐면, 자, 이분하고 내하고 집을 사고 팔았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 둘이가요, 저도 남는 건 시간밖에 없고 이분도 남는 건 시간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 둘이가 뭐라 합니까? 셀프 등기하자 해요. 그럼 세무서도 직접 가고 또 구청에도 직접 가고 취득세 같은 것도 우리 다 내고 또 등기소에 직접 가서 하는 등기가 무슨 등기다? 셀프 등기입니다. 보통 그래 잘 해요, 안 해요? 잘 안 하지요. 가장 흔한 게 뭡니까? 우리 둘이가 하면 어떻게 돼? 누구한테 전화해요? 법무사한테 전화하지요. 그럼 여러분 법무사한테 전화하면 법무사가 직접 나와요? 법무사 소속된 사무원들이 나와요? 사무원이 나오죠. 그 사람이 등기 대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사무원들이 뭡니까? 등기소에 가서 처리하지요. 이게 두 번째고, 지금 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요, 인터넷으로 등기 신청하는 거예요. 자, 뭐로 등기 신청하는 거다? 인터넷으로 등기 신청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신청한다? 전자신청합니다. 자, 인터넷으로 등기 신청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 한다? 전자신청합니다. 전자신청인데, 자, 그럼 물어볼게요. 인터넷으로 하려면은요, 아이디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죠. 우리 아이디 등을 등록하는 걸 뭐라 합니까? 사용자 등록합니다. 자, 무슨 등록? 사용자 등록. 그럼 물어볼게요. 사용자 등록이 먼저겠어요? 전자신청이 먼저겠어요? 사용자 등록이 먼저입니다. 자, 무슨 등록이 먼저다? 사용자 등록이 먼저예요. 그럼 자, 65페이지 봐요. 65페이지에 양갈로 2번에 뭐 나와요? 사용자 등록 나오죠. 제일 위에 나오고, 거기에 보면
방갈로 1번에 제일 밑에 보면 동그라미 1번, 그냥 1번, 2번 있죠. 그냥 1번, 2번 요걸 뭐라 한다? 사용자 등록하는 내용입니다. 자, 무슨 등록의 내용이다? 사용자 등록의 내용이에요. 알겠죠? 내용입니다. 자, 그럼 봅시다. 지금부터 사용 등록 해볼게요. 자, 사용자 등록은 첫 번째는 당사자와 외국인이 사용자 등록할 수 있어요. 근데 요 외국인은요, 불법 체류 외국인 안 돼요. 두 번째는 법무사와 변호사가 사용자 등록할 수 있어요. 요런 법무사 변호사를 우리가 뭐라 합니까? 자격자 대리인 합니다. 자, 무슨 대리인? 자격자 대리인. 그러니까 우리가 법무사 변호사라도요, 다 전자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등록을 해야 돼요? 사용자 등록을 해야 돼요. 무슨 등록해야 된다? 사용자 등록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이게 시험 몇 번 나온 적 있어요. 자, 책에 다 있습니다. 반드시 직접 출석입니다. 자, 반드시 무슨 출석? 직접 출석해야 돼요. 자, 요거 옛날 시험 나왔던데 요 문구가 시험 나왔어요. 자, 맞아요, 틀려요? 잘 봐요. 당사자가 사용자 등록하려고 할 때 사용자 등록을 한 법무사나 변호사를 시켜서 사용자 등록할 수 있다. O다, X다. X지, X. 시키면 안 돼요. 당사자는 뭐라고? 직접 나가야 됩니다. 변호사, 법무사도 뭐예요? 직접 나가야 돼요. 제 말 이해돼요? 직접 출석해야 돼요. 자, 두 번째는 이 사용자 등록은요, 관할에 제한이 없어요. 관할에 제한이 있다, 없다? 없고, 그리고 세 번째는 발행일로부터 3개월 내에 주소 증명 정보와 인감 증명서를 제출해야 돼요. 자, 발행일로부터 몇 개월 내에? 3개월 내에. 그런데 여러분 여기 한번 봐요. 여기 몇 페이지 줄 거냐 하면은요, 여러분 67페이지 봐요. 67페이지 위에서 넷째 줄 봐요. 위에서 셋째 줄 봐요. 줄 거 봅시다. 위에서 셋째 줄. 67페이지 위에서 셋째 줄. 인감 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공인증서 또 전자증명서를 송신. 여러분 송신은 것은요, 보내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보내는 거, 수신은 받는 거 아니에요. 송신했을 때는 여러분 공인증서하고 전자인증서 있죠. 이게 인증서가 뭡니까? 신분 확인 역할을 해요. 신분 확인 역할을 하면 인감증명서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지요. 이해됩니까? 자, 됐고, 그 다음 다시 앞페이지 볼게요. 65페이지 방갈로 2번 한번 봐요. 방갈로 2번. 사용자 등록에 무슨 기간 나와요? 유효기간 나오지요. 여러분 사용자 등록은 유효기간이 몇 년이다? 3년입니다. 몇 년? 3년.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다시 해야 돼요. 자, 유효기간 경과하면 뭐 해야 된다? 다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다시 해야 돼요. 그리고 유효기간 만료일 몇 개월 전부터? 3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연장할 수 있죠. 연장기간 몇 년? 3년이고 연장 횟수는 제한이 없어요. 이해됩니까? 자, 그럼 내 문제 한번 내볼게. 유효기간이 경과했을 때는 유효기간 연장해야 된다. 그리고 연장된 기간은 3년이다. O다, X다. X입니다. 경과하면 연장이에요? 다시 해야 돼요? 다시 해야 됩니다. 그 연장은 뭡니까? 미리 하는 거예요. 만료일 몇 개월 전부터? 3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연장할 수 있죠. 이해됩니까? 자, 됐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3번, 방갈로 3번 전자신청 봅시다. 이제 전자신청이에요. 자, 전자신청. 그럼 봅시다. 사용자 등록을 한 당사자나 외국인이 전자신청할 수 있고, 또 사용자 등록을 한 법무사, 변호사가 전자신청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그 전자신청할 때는 여러분 출석주의가 적용돼요? 면제돼요? 면제되겠죠. 컴퓨터에서 하니까 면제됩니다. 면제되고, 그 다음 우리 책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전자증명서를 첨부한 있죠. 첨부한 법인도 전자신청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고, 근데 요 전자증명의 이용 등록을 하면
사용자 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자, 전자증명에 이용 등록을 하면 뭐라고? 사용자 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법인은 전자증명 할 수 있어요. 근데 사용자 등록을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전자증명 이용하면 사용자 등록을 한 것으로 보니까. 됐지? 그 다음에 또 요거 적어놔봐요. 법인 아닌 사단재단입니다. 종중, 문중 이런 거겠죠. 또 법무사, 변호사 아닌 임의대리인이에요. 친구, 친척이겠죠. 이런 사람들은 사용자 등록도 못하고 전자신청도 못합니다. 자, 법인 아닌 사단재단과 법무사, 변호사 아닌 임의대리는 무슨 등록도 못하고 사용자 등록도 못하고 또 뭐도 못한다? 전자신청도 못합니다. 자,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 여러분 여기 한번 봅시다. 이런 말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 67페이지 봐요. 67페이지 보면 제일 위에 봐요. 제일 위에서 두 번째 줄 봐요. 67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 전자신청 시 승인이 불필요한 경우는 무슨 신청되세요? 단독 신청이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승인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거 한번 봐요. 자, 이분하고 내하고 집을 사고 팔았죠. 그러면 전자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우리 둘이가 등기소에 직접 출석해서 무슨 등록을 해야 돼요? 사용자 등록을 해야 돼요. 무슨 등록? 사용 등록을 해놓고, 그 다음에 컴퓨터에 앉아서 전자 신청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하고 내하고 뭡니까? 집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고, IP 주소도 다르고, 컴퓨터 기준도 다르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이제 땅을 100만 제곱미터하고 12억. 그러면 이분이 궁금해하지요. 제대로 했는가? 그럼 이분한테 뭘 받으라는 거예요? 승인 받으라는 거예요. 또 법무사, 변호사 할 때도 뭡니까? 의뢰인한테 뭘 받으라? 승인 받으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근데 단독 신청할 때요. 상속등기, 소유권 보존등기 이건 전자 신청할 때잖아. 내 혼자 하는 거니까 승인이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지요. 이해됩니까? 자, 그렇게 하시고. 자, 조금 쉬었다가요. 몇 페이지 보느냐 하면은 여러분 63페이지 볼게요. 조금 쉬었다가 63페이지